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또 생겼어. 우리가 원래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이런 거는 많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청구를 했어. 근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거절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뭐 보험회사 그 담당자한테 X를 난다거나 아니면 뭐 민원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해서 싸우든가 아니면 진짜 소송을 가든가 뭐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너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있잖아. 그러면은 너같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사람한테 부탁하면 뭐 이런 분쟁 소송 같은 거 할 수 있나?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소송 많이 해. 나도 그거에 대해서 소송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자료도 좀 정리하고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지. 근데 이 소송이라는 게 그냥 열받아서 간다 이런 거는 아니야. 분명히 이게 본인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나 그런 보험회사가 왜 거절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뭐 보험회사가 맞는 말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보험회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이게 소송으로 싸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를 이제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이런 경우도 많아. 분명히 이제 보험회사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보험회사가 그냥 나 몰래 배째 이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열받잖아. 배째한다고? 난 몰라, 돈 못 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소비자가 받아야 될 돈이 한 500만 원이야.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 최소한 우리 수임료로 5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 그치, 이건 뭐 하나 이겨도 그 어차피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험회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 몰라 배째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소송을 갔을 때는 판단해야 될 거는 한 총 3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인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졌을 때 내가 얼마 정도의 소송 비용이 부담을 되는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겼을 때 나한테 남는 돈이 얼마인가.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송을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보험회사가 그렇게 삭감하려고 노력하면 안 주려는 이유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 이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 근데 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보험금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데 약관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못 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뭐 알릴 의무 위반, 뭐 고지 의무라 아니면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유들이 있어. 우리가 보통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나도 보험금을 안 줬으니 뭐 어디에라도 민원을 넣을 수 있지 않아? 민원. 네가 말한 것처럼 그 회사 자체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금감원이나 소비자원 이런 데다도 민원을 넣을 수는 있기는 하거든. 근데 뭐 자체 민원을 들어간다라면 거의 이제 한턱 쏘기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면 되고,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다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뭐 물론 이제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은 강제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줘라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압류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그냥 권고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험회사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돈 주라고 해도 싫어요라고 하면은 결국엔 돈 못 받는 그런 이것도 세상. 배제를 할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런 경우는 결국에 이제 남는 거는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뭐 나 같은 경우는 너가 친구인데 이쪽이 전문가잖아. 근데 나처럼 이런 친구가 없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같이 이제 전문가를 고용하면은 좀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나? 일단 근데 그러려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이제 뭐 나 같은 전문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사가지고 보험회사한테 싸운다고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송을 갔을 때도 무조건 이긴다라는 건 장담할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를 선임했다 해서 무조건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 근데 그만큼에 대한 자료나 뭐 이런 논리는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 준비해가지고 보험회사랑 의견을 나눌 수는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의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임해야 돼. 무조건. 왜? 보험회사 입장에는 금감원 민원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우린 금감원 결정에 따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아예 전문가든 뭐든 아예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산다라고 하면은 금감원 민원 들어가기 전에 해라 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 그런가? 그치. 왜냐면은 나 같은 사람도 일반인인데 일단은
그 보험회사에 민원을 먼저 걸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검색하면 금감원 민원을 하겠지.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전문가를 고용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오면은 대부분 이제 금감원까지 갔는데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는 상황에서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대부분 전문가가 선임해가지고 야 니네 돈 줘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뭐라 했냐면 아, 금감원에서도 우리한테 돈 주라는 소리 안 했어요 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지. 결국엔 무조건 그럼 소송 가야 되니까. 그치. 누군가를 뭔가 살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감원 가기 전에 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진짜 꿀팁이다. 아 그런가? 어. 아무튼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무조건 도움이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